격투기 실력보다 귀여운 외모로 이름을 알린 미녀 파이터 알렉사 그라소. 그녀는 극강의 여성 챔피언 셰브첸코를 쓰러뜨리고 UFC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더 이상 외모뿐인 여성 파이터가 아니라 이젠 파이터로서 실력까지 인정받는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세상엔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말처럼 최근 UFC에는 역대급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체급을 넘나들며 방어하던 극강의 챔피언 아만다 누네스부터 나이지리아의 악몽 카마루 우스만,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던 알저메인 스털링, 심지어 제2의 앤더슨 실바라고 불리던 아데사냐까지 최근에 모조리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안긴 것은 바로 무결점의 챔피언 발렌티나 셰브첸코의 패배였는데요. 그녀의 독주를 멈춘 인물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알렉사 그라소. 파이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청량한 외모와 그리 크지 않은 체격,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로 챔피언과는 멀게만 느껴지던 선수였습니다. 참고로 알렉사 그라소는 저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사랑한다고 밝혔으며 손아트까지 보여주었는데요. UFC 챔피언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니 괜히 국뽕이 또 이렇게 차오릅니다. 아무튼 오늘은 알렉사 그라소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UFC 챔피언에 오를 수 있었는지, 오늘은 멕시코 최초의 UFC 여성 챔피언 알렉사 그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즐거운 무료 나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렛츠 주짓수입니다. 타격기 같은 경우에 영상 찾아보면서 혼자서 막 섀도우도 해보고 좀 이렇게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해볼 수 있지만, 주짓수 같은 그래플링은 그게 쉽지 않아 좀 진입 장벽이 있죠. 그래서 현직 주짓수 코치가 직접 그린 주짓수 입문용 만화 렛츠 주짓수를 보시며 주짓수에 대한 이해도도 키워가고, 집에 혹시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기술도 써보시면서 대충 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은 12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추첨은 저희 차도르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굉장히 투명하게 또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이어서 보시죠. 1993년 멕시코 태생인 알렉사 그라소는 격투기 선수가 되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부모님은 복싱 애호가이자 취미로 무술을 수련했고, 삼촌인 프란시스코는 복싱과 MMA 선수였죠. 그런 영향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던 그라소는 5살 때부터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8살이 되던 무렵 삼촌이 MMA 체육관을 차렸지만 가끔씩 주짓수 수업만 구경할 뿐 그저 뛰어노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뒤 4년이 지나서야 삼촌에게 격투기를 배우게 된 그라소. 이때 삼촌은 조카의 비범한 재능을 깨닫게 되는데 펀치력이 보통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조카를 복싱 선수로 키우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라소 역시 복싱에 흥미를 느꼈지만 딸의 미래가 걱정되던 어머니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갈등을 빚던 어머니는 공부를 잘한다면 허락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약속대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체육관을 오고 가며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던 그라소. 이후 주짓수까지 발을 넓힌 그녀는 그래플링 시합에서 남자 선수를 잡아내고 무에타이 토너먼트 우승을 따내는 등 타고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친구이자 현 UFC 파이터인 이렌의 알다나가 MMA 시합을 뛰는 것을 보고 저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본인도 MMA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죠. 솔직히 이미 MMA에 필요한 모든 종목을 수련한 그라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12년 만 19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진출합니다.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다게스탄 선수들처럼 조기 교육을 혹독하게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운동 경력이 10년을 훌쩍 넘긴 그라소. 데뷔전을 15초 만에 끝내버린 다음 연속해서 12초 만에 승리하고 또다시 36초 KO를 만들어내면서 내리 4연승을 질주합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부 최고의 단체 인빅타 FC에 진출한 그라소는 갸냘픈 외모와는 달리 고집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체격과 근력에서 밀리며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지만 다듬어진 타격과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흐름을 뒤집기 시작. 테이크다운의 약점을 서브미션으로 극복하면서 무난한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그라소의 상승세는 계속됩니다. 안정적인 양손 가드와 재빠른 풋워크, 빈틈을 찌르는 펀치 연타로 볼륨 펀처 스타일을 구축한 그라소는 하이페이스의 운영으로 1라운드 펀치 KO를 기록, 신임답지 않은 노련미를 보여주죠. 그라소의 장점은 보다 MMA에 적합한 타격 방식을 체득한 것으로 공방 하나에도 철저하게 이득을 취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는데요. 자신은 때릴 수 있지만 상대는 때릴 수 없는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얄미운 헤드웍과 사각을 선점하는 스텝, 특히 공격을 감지할 때는 확실하게 빠져주고 자신이 들어갈 때는 박자를 속이는 기술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서 유연한 그라운드까지 더해지면서 MMA적으로 완성도를 구축한 그라소. 단 한 번의 위기 없이 8연승을 달성하자 2016년 드디어 UFC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론다 로우지의 시대를 지나 이미 상향 평준화된 여성부인 만큼 그라소의 첫 패배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고 마는데요. 펠릭스 헤릭과의 시합에서 화력을 앞서온 운영에 끌려가던 그라소는 몇 차례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확실히 데미지는 주지 못하고 타격 공방 때마다 손해가 반복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합니다. 또한 그라소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개체량을 앞둔 상황에서 요로 감염증에 걸려 정상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 없었고 계약 체중 매치에서 스플릿 판정으로 승리하지만 그동안에 보여준 기량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녀는 현재 스트로급 차기 챔피언으로 주목받는 타티아나 수아레즈에게 서브미션 패배를 헌납하게 되는데요. 불안한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주짓수로 커버하던 그라소이지만 수아레즈의 강력한 상위 압박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주먹 한번 뻗지 못한 채로 탭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분위기가 좋지 않던 코발키 에비츠에게 간신히 승리한 그라소. 갈 길이 바쁜 이때 또다시 레슬러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스트로급 초대 챔피언 카를라 에스파라자입니다. 근데 상성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예상대로 화물차 태클에 속절없이 넘어가고 연이어 끈질긴 레슬링에 그라운드로 끌려가는데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때 카를라의 급격한 체력 저하가 발생. 기다렸다는 듯이 콤팩트한 주먹으로 갚아주면서 승부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체력이 떨어지자 과감하게 갖다 박는 카를라와 맞불을 놓는 그라소.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테이크다운이 장렬하죠. 지지 않고 침착한 타격으로 돌려주자 순간 그로기가 찾아옵니다. 피냄새를 맡은 그라소, 역전을 위해 강공을 퍼부어 보지만 피니시로 연결되지 않는데요. 그라운드에서도 끈질기게 서브미션을 노려보지만 결국 다수결 판정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이리하여 강력했던 커리어 초반의 모습은 뒤로하고 UFC 3승 3패를 기록한 그라소. 역시 UFC의 벽은 너무 높았던 것이었을까요? 중소단체에서 보여주던 압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언제나 열세에 있는 근력과 테이크다운 디펜스, 또한 강점으로 부각되던 복싱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상위권으로 가기에는 한계에 봉착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때 또 한 번의 체중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개체량을 2.5kg이나 초과하면서 경기 자체가 취소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월장하게 된 그라소. 솔직히 저도 그라소의 팬이고 그녀를 응원하긴 하지만 UFC에서 2.5kg 체중 오바를 기록한다는 것은 솔직히 쉴드를 쳐줄 수가 없네요. 키 165cm로 스트로크급에서 장신이지만 몸 자체가 두꺼운 편은 아니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특히 완력에서 밀리던 그라소는 무엇보다 피지컬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딱히 유리해 보이지 않는 플라이급 데뷔전에서 대한민국의 김지현 선수를 만납니다. 기본기와 연타가 뛰어난 그라소와 마찬가지로 복싱이 좋은 김지현의 대결. 긴 리치로 압박하는 상대에게 스피드로 대응합니다. 경기 초반 카운터가 얹히고 연이어 유효타가 들어가면서 김지현의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이에 그라소의 선택은 전진. 부족한 화력을 볼륨으로 극복해봅니다. 파워에 욕심을 내기보단 정확도에 집중하는 그라소. 복부에서 올라가는 레벨 체인지. 이전에 비해 움직임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정면으로 서있지 않기 위해 사이드 스텝을 살려주자 스트레이트 타이밍이 봉쇄되고 사선을 잡았을 때만 인앤아웃으로 공격하는데요. 테이크다운까지 성공하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이렇게 플라이급 데뷔전을 무난하게 통과하고 랭킹 15위에 오른 그라소. 이 경기를 기점으로 플라이급에 완전히 정착한 그라소는 근육 증량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근거리 공방에서도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스피드가 더해지자 각을 먹고 들어가는 패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되죠.
마치 벌이 독침을 쏘듯이 치고 빠지는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정확한 복싱은 그대로 간직한 채 컨디션이 눈에 띄게 향상된 그라소. 메이시 바버를 잡아내고 랭킹 9위에 안착한 그녀는 베테랑 조앤 우드마저 시원하게 꺾어내며 플라이급 3경기 만에 5위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이래서 투기 종목에선 적정 체급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팡크라스 챔피언 출신인 비비아니 아라우조. 한층 발전된 임팩트로 타격에서 우위를 가져가던 그라소는 특유의 서브미션 캐치와 스윕을 통해 개비기 운영을 봉쇄하고 자신의 거리를 철저하게 활용한 복싱으로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이렇게 월장 이후 2년 동안 4연승에 성공하며 드디어 타이틀샷을 받게 된 그라소. 현 플라이급 챔피언은 무결점 그 자체인 발렌티나 셰브첸코. 2018년 챔피언 등극 이후 7차 방어까지 마쳤으며 모든 도전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은 절대자입니다. 그라소에게 타이틀전이 주어진 이유도 랭커들 대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직전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산토스에게 몇 차례나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셰브첸코는 패배 직전까지 몰릴 만큼 팽팽하게 흘러갔고 스플릿 판정이 나올 정도로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산토스 같은 태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탠딩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그라소. 여러모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배당률마저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내고 오랫동안 소강 상태가 진행되던 도중 회심의 일격이 터집니다. 그동안 승리를 안겨주었던 한순간 거리를 뚫는 움직임이 제대로 먹혀든 그라소. 기세를 몰아 테이크다운까지 성공하면서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이에 카운터 태클로 응수하는 셰브첸코. 주전장인 사이드 포지션을 잡아내지만 뚜렷한 이득 없이 탈출을 허용하죠. 빠지는 순간에도 정확하게 찔러 넣는 펀치. 손해가 누적되자 레슬링을 선택하고 체력을 투자해서 그라운드로 끌고 가지만 하위 포지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미들킥 압박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던 셰브첸코에게 사우스포로 억제하고 펀치 싸움을 유도하는 그라소. 와, 진짜 체력을 뽑아먹는 환상적인 움직임이네요. 커리어 초반부터 부각되던 주짓수 실력이죠. 스탠딩 압박이 줄어들자 점점 묻지마 태클로 변하면서 디펜스가 편해지고 백스핀 킥을 차는 순간 기계 같은 반응으로 뒤를 잡습니다. 망설임 없이 모든 힘을 쏟아내는 그라소. 배를 하늘로 띄어 변수를 차단하고 마주보고 싶지만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깡으로 버티는 셰브첸코. 갈수록 그립은 조여지고 30초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에는 탭을 받아냅니다. 야, 이리하여 프로 데뷔 20년 만에 UFC 챔피언으로 등극한 그라소. 이것은 셰브첸코의 플라이급 첫 번째 패배였으며 피니시 장면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아만다 누네즈를 꺾은 줄리에나 페냐와 카마르 우스만을 이긴 리온 에드워즈처럼 최근 들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대업셋을 일으킨 것인데요. 더군다나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알렉사 그라소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솔직히 본인조차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대급 이변을 만들어내며 역사상 최초의 멕시코 여성 챔피언에 오른 그라소. 그녀는 선한 마음씨가 드러나는 청순한 외모로 인기몰이를 하게 되고 덕분에 수많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소는 자신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녀는 멕시코의 파이터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건강관리에 대한 재능 기부와 여러 여성들을 위한 자선 활동도 시작했고 동물복지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들과 협약을 맺는 등 사회복지에 앞장서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다시 한번 셰브첸코와 싸우게 된 그라소. 많은 격투기 팬들과 전문가들은 1차전 때 셰브첸코가 뒤차기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겼을 것이라고 분석하여 그라소가 잘했다기보다는 셰브첸코가 실수했다는 여론이 꽤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언더독의 입장에 놓이지만 간격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경기를 앞둔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1차전과 달라진 점은 셰브첸코가 복싱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 압박을 고집하는 대신 발을 받고 치는 쪽으로 선회합니다. 한층 더 침착해진 운영에 테이크다운까지 허용하면서 초반을 어렵게 넘기는 그라소. 백초크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나고 연이어 클린치에 잡히지만 원투에 이은 라이트 한 방이 인상적인 다운을 가져다 줍니다. 쏟아지는 폭격에 KO 직전까지 몰리는 셰브첸코. 그러나 전 챔피언의 저력은 만만치 않고 결정적인 장면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승부는 안개 속으로 흘러갑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접전 속에 미친 듯이 쏟아내는 두 선수. 베어허그로 뽑아 올리는 테이크다운. 안바까지 노려보지만 이번에도 뒤집어냅니다.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저력의 두 선수. 이 치열한 명승부는 5라운드 끝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 1대1 무승부가 선언되면서 그라소가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판정단 중 한 명이 5라운드를 10대 8로 채점하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잇따랐지만 내용적으로는 역대급 명경기를 만들어낸 두 선수. 그리고 현재 차기 도전자로는 에린 블렌치필드와 마농 피오롯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셰브첸코와 3차전 역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셰브첸코의 독주 체제에 벗어나 드디어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같은 멕시칸 챔피언인 야이르 로드리게스, 브랜든 모레노와 짧은 천하가 막을 내린 지금 과연 그라소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상 모두가 사랑하는 미녀 파이터 알렉사 그라소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